매주 이 시간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하고요. 적절한 대안을 찾아보는 시간 같습니다.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이 시간을 위해서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 모시고 또 여러분의 사연 들으면서 나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생각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연 듣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3년 차입니다. 결혼 전에 부모님이 이 잘 아는 분의 소개로 두 사람에게 다리를 놓으셨고요. 우리는 6개월 정도 사귀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요즘 저는 자주 제가 도대체 이 남자가 어디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결정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연애할 때는 믿을 수 있는 사람 같아 보였고 진중해 보였기 때문에 결혼할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지만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고 특별히 제가 어디에 가자 또 무얼 먹자 해도 싫다 하지 않길래 저는 우리가 잘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함께 살아보니까 남편과 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는 남편이 퇴근하면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집 앞에 나가서 장도 같이 보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밥을 먹자마자 컴퓨터 앞으로 가서 일을 하고요. 일을 하지 않으면 퇴근 후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쉬는 게 답니다. 저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지만 잘 들어서질 않네요. 아이도 부부 사이가 좋아야 생기는 거 아닐까요? 한 달 전에 큰 마음 먹고 남편에게 얘기를 좀 하자고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밥 먹을 때도 문서를 보고 일을 마치면 혼자 텔레비전 좀 보다가 잠드는 게 참 힘들다. 부부는 서로 얘기도 좀 하고 이보다는 더 다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또 아이가 안 생기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의 반응은 퇴근하고 들어와서도 일을 하는 자기를 좀 불쌍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럼 회사를 그만두고 당신하고 맨날 놀아야 직성이 풀리겠느냐.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결혼 전에도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우리 집 형제들도 자기와 비슷했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 자기는 이러는 게 집에 와서 쉬는 거다. 이랬습니다. 심지어 아이는 생기면 낳는 거고 안 생기면 할 수는 없고 뭐 이러는데 이 대목에서는 갑자기 정이 확 떨어지더군요. 그 얘기를 나눈 후 우리 부부는 침대에 누워도 각자 반대 방향에서 누워서 이 스마트폰만 보다가 잠이 듭니다. 저는 딸만 넷인 집에서 시끌벅적 시시콜콜 대화를 나누는 집에 살았고요. 이 남편의 식구는 가족 모임에서도 별 얘기가 없고 밥만 먹다 헤어집니다. 너무 안 맞고 너무 다른 남자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남편과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까 만사가 더 귀찮고 또 사람들이 저에게 왜 그렇게 기운이 없냐고 합니다. 자꾸만 제가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집니다. 네, 오늘은 이제 스마트폰 혹은 대화 없는 부부의 이야기를 사연으로 한번 먼저 만나봤습니다. 자, 이 사연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반응이셨는지 곽지연 리포터가 만나봤습니다. 이게 남편과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내 즐거움을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아닌가. 이 남편분이 특별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 남성들은 이런 모습이 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이가 없어서 더 하신 것 같긴 한데 3년차 정도면 이제 공통된 화제나 이게 사실은 매개체가 아이인데 그게 없어서 더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냥 제 마음은 그냥 와이프분이 자기만의 즐거운 세상을 찾아서 취미를 하다 보면 남편분도 함께 하게 되지 않을까. 결국은 인생은 독고다인데 남편이나 아이한테서 찾기 시작할 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하면 나머지도 다 좋게 보이는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남자가 그런 게 아니라 여자분이 결혼하기 전에 그것 알고선 결혼해야지. 그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여자가. 그 여자분이 문제가 있는 건데, 내가 보기에는. 남자 스스로 뭐 자기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깨우치기 전에는 아내분이 이해하세요. 나중에 남자가 알아서 자기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을 때까지 이해하고 살아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제 나이 때 남편들은 다 이랬어. 이 모습이 그냥 전형적인 한국 남자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남편한테 기대면 기댈수록 절대 남편이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로 안 와. 아무리 지금 이 나이여도 안 되더라고. 그냥 그런 거는 좀 빨리 포기하고 좀 지혜롭게 생각을 하면
더더군다나 젊으니까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기대치가 높으면 기대치가 높은 만큼 실망도 크니까 그러니까 나에 맞는 재미를 찾아가는 게 조금 더 우선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민 여러분들의 사연도 들어봤습니다. 저는 늘 이 코너에서 그 사연을 듣고 나서 시민 여러분들 이렇게 반응을 듣다 보면 그 안에 우리 사회가 그대로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얼마나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하나 다를 수가 있는가를 또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고요. 저는 들으면서 네. 우리가 하고 싶었던 얘기, 드리고 싶었던 얘기를 거의 사실 다 하고 계세요. 네네. 매번 놀라요, 저는 사실. 그렇죠. 표현만 좀 다를 뿐이지. 예. 참 이 사연을 오늘도 들어봤는데, 자, 이 스마트폰을 하루 종일 바라보면서 일만 하면서 대화도 없이, 예, 집에 오면은 밥 먹을 때도, 예, 밥 먹을 때만이라도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밥 먹을 때 일할 때 뭐 쉴 때 그냥 대화 없이 하루 종일 보내다가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문제들 지금 대화가 없고 혹은 여성 입장에서는 아내 입장에서는 관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호소하시는 분들 이 특히나 요즘에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담도 뭐 많이 하시다 네. 보면은 네. 많죠.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내 남편이 많이 변했다. 내 아내가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그런 사람인 건 맞고요. 아 그런가요? 아, 그럼요. 연애할 때만 잠깐 달라진 거예요. 네. 네, 좀 잘 보이려고 좀 하고. 그래서 원래 그런 사람이다.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네. 저는 이제 여기 핵심적인 거를 제가 찾아냈는데, 아까 들으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진중해 보였고 연애할 때도 사실 믿을 수 있는 사람, 그건 변한 건 없어요. 네네. 이제 연애 때나 지금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일 열심히 하고 뭐 이런 사람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얼 먹자고 하고 어디 가자고 하고 하면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싫다고 없었어. 하지 않고 그냥 따라와 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오. 네, 이분한테는. 어. 그러니까 이 남편이 스스로 그걸 막 찾아가지고 아내하고 막 더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네. 그냥 연애 때처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거죠. 네. 좀 어떻게 보면 제안할 거 제안하고 네, 그러니까 부탁할 거 부탁하고 전화해가지고 여보 몇 시에 퇴근해? 퇴근하는 고기에 내가 나가 있을게. 그렇게 해가지고 장 같이 보는 거예요. 네, 꼭 뭐 집에 와서 스마트폰 한다, 뭐 한다 이렇게 자꾸 야단치지 말고. 네, 워낙에 그러니까는 굳이 이렇게 상대방이 원하면 따라서 해주고 받아들이는 스타일이긴 한데 굳이 내가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서 계획을 세우고 뭐 이런 스타일은 또 아닌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아이들도 키우면서 기질에 따라서 육아 방법이 좀 달라야 됩니다. 그렇죠. 기질은 예. 안 바뀌거든요. 정말 까다로운 아이가 있고 되게 순둥이도 있고 되게 느린 아이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남편 역시 30년 이상 그렇게 자라온 사람, 습관이 이렇게 굳어진 사람한테 그렇게 하루아침에 잘 안 바뀌죠. 네. 예. 그리고 예.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얘기를 하시길래 처음에는 이제 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다는데 자기가 주도적으로 좀 끌고 가는 것도 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기대치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남편은 똑같이 하나도 안 변해도 내가 어떤 기대치를 가졌는가에 따라서 그게 엄청난 불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좀 그렇죠. 불만은 되지만 그럭저럭 버틸 수 있는 수준도 되고 그러니까 짧은 한 6개월 결혼하기 전에 교제 기간이 좀 짧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소개로. 네네. 그러니까 그 연애하면서 생겼던 알콩달콩한 그런 추억들, 즐거웠던 시간들, 그게 좀 두둑하게 장전이 돼 있으면 다소 조금 건조해져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짧은 교제 기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건조하게 한 3년을 이제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이분이 상당히 그것도 딸만 넷이는 집에서 막 수다 떨고 즐겁게 그죠? 그랬니 저랬니 그러면서 그럼요. 살았는데. 그러니까 점점 더 견디기 좀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예. 원래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달라도 너무 다른 환경 안에 네네. 이제 그거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혼하지 않았으면 이런 완전히 나와 다른 문화권, 가족 문화권을 가진 사람하고 그럴 일이 어떻게 없죠. 예, 섞일 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혼의 묘미가 이제 여기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아 다르구나, 다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우선 그냥 인정.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남편한테 자꾸 비난이나 요청하기보다는 스스로 이제 그거를
본인이 원하는 거를 그러니까 상대방을 감정이 상하지 않게 하면서 요청하는 방법을 조금 익히시면 저는 어떨까라고 생각했고요. 왜 그러냐면 네. 남편이 했던 얘기들이 있잖아요. 남편의 얘기도 맞는 거예요. 아, 퇴근하고 온 사람 나 좀 불쌍하게 봐주면 안 되니? 꼭 그런 식으로 나를 꼭 봐야 되겠니? 이제 남편도 자기 할 말 한 거예요. 네네. 그러면 아, 남편 입장에서는 또 그런 생각 할 수도 있구나. 그렇지만 나도 또 내 입장이 있어. 네네. 이래가지고 양쪽을 그냥 다 예, 그러니까 아, 상대방 입장도 이해를 하고 내 입장도 조금 또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싸움으로 가기보다는 연애했던 방식 본인이 이제 이 아내분이 남편을 대할 때 네네. 연애했던 그 방식을 지금 써봐도 저는 유용할 것 같고 그런 방법으로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 하면서 이렇게 살살 잘 이끌면 될 것 네네.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남편과 대화의 물꼬를 트고 소통이 되려면 사실은 감정을 읽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게요. 근데 그게 제일 힘들대요. 예. 근데 제가 짧은 사연을 읽으면서 네네. 날 좀 불쌍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속에는 자기도 사실 원해서 즐거워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심정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이제 보셔야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보면 남자 입장에서 이게 돌려가지고서는 아주 돌려서 자기 힘들다는 얘기 지금 뱉어놓은 그렇죠.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전혀 말 수도 없고 자기 혼자 그냥 뭐 일만 하고 TV만 보는 그 남편이 최초로 자기 감정을 얘기를 한 거니까 그걸 남편의 입장에서 참 좀 안 됐다. 네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라면 여보 내가 뭐 도와줄 일 없어요? 예를 들면 네네. 차라도 뭐 사과라도 이렇게 이제 물꼬를 트는 거죠. 그리고 TV만 보고 있는 거 물론 이제 TV 프로그램에 따라서 기호가 좀 틀리긴 하지만 어차피 TV 보는 걸로 그 자체가 쉬는 방식이라면 둘이 함께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같이 한번 본다든지 뭐. 예. 그렇게 해서 뭔가 그 실마리를 아내가 좀 주도적으로 한번 좀 끌어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남자분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뭐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주장을 하고 나 따라와 뭐 이러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의 그 물꼬를 튼다는 역할에 있어서는 아내분의 또 그 입장이 혹은 그 용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도 연애 때 내가 어떤 방식으로 상대방한테 이렇게 대했지 이거를 생각을 해보고 네네. 그 방법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일 마치고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 본다라는 그 배우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게 그냥 휴식이고 예를 들면 그냥 멍하니 이렇게 보면서 그냥 네. 머리를 비우는 것도 있고 있죠.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저는 여기 이제 신혼부부란 말이에요. 3년 차이기 때문에 그럴 때 그냥 그 옆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그 무릎을 좀 베고 이렇게 누워 있는다든지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만지작 이렇게 좀 서로 손도 이렇게 만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좀 풀어가야지 냉랭하면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확 정이 떨어지면서 그날 침대에 누워서도 반대 방향으로 누웠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제 이런 마음인데 그럴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전환을 좀 하시는 거를 좀 하셨으면 하고요. 네. 그리고 대화할 때도 쉽게 제가 이제 그 쓰라고 하는 얘기가 네. 그랬구나를 좀 많이 넣어줘야 돼요. 상대방 이야기를 공감하는 듣고, 한마디. 네, 그랬구나. 당신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이야기를 한다든지. 네.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일상에 좀 많이 배어 있으면 네. 자기도 모르게 아 그랬구나. 당신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 있네. 당신 얘기 듣고 보니까 또 알았어.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랬구나를 좀 넣어주면서 네. 대화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전 짧은 사연 중에도 좀 주의 깊게 봤던 게 남편이 애는 생기면 낳는 거고 안 생기면 할 수 없고 그 얘기를 듣고 예. 갑자기 정이 확 떨어져 버렸다는 그 대목. 그러게요. 근데 이제 남편이 어떤 뜻으로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 안 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단정지으로는 또 상당히 위험한데 정이 확 떨어져 버리는 것도 또 내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자녀에 대해서도 전혀 상반되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 더러는 아이를 안 낳는 것을 아예 조건으로, 그죠? 애가 안 들어서서가 아니라 예. 그렇게 조건으로 만나서
자발적으로 애 안 낳고 사는 부부도 있고요. 애는 최소한 4명 돼야지. 무슨 소리야. 우리는 한 명이면 끝이야. 뭐. 기준이 나는 다 아들이 다르죠. 좋아. 예. 나는 딸이 좋아. 사람마다 다 틀려요. 네. 그러니까 요 부분도 당신이 들어와서 맨날 그렇게 일만 하고 우리가 다정하게 얘기를 안 해서 당신 때문에 애가 안 들어서는 거라고 그것까지 남편한테 그죠? 원망하는 듯이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건 진짜 3년이 아니냐 한 4년 5년 돼도 애가 안 들었으면 그건 다시 한번 좀 진단을 받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그 애 문제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본 다음에 무조건 남편이 하는 얘기를 내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단정 짓거나 계속 그렇게 냉랭하게 갈 건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근데 이제 그 부부간에 얘기할 때 있잖아요. 화났을 때 하는 얘기를 너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해요. 그러니까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는 될 수 있으면 상대방한테 상처되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의도적으로라도 너무 내가 화가 났는데 상대방이 얄밉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 가장 아픈 부분을 내가 건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막 평생 간다고 얘기하시는데 물론 말하는 사람 조심해야 되는 건 맞고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또 평생 가면서 그 액면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말고 아, 이 사람이 화가 나서 이런 얘기를 또 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너무 그거를 좀 안 아주 그대로 안 받아들이시길 저는 좀 바라는 마음이 좀 있어요. 참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도 아닌 네. 것 같아도 정말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남아가지고 상처가 돼서 계속해서 아내가 얘기한 그 한마디가 너무너무 속상해서 그렇죠. 정말로 이렇게 가슴에 안고 있는 분들도 많고 여자분들도 뭐 늘 마찬가지고요. 똑같은 얘기 똑같은 단어라도 유독 그 사람한테만 아킬레스건이 되거나 화약고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또 상대방이 알아요. 그렇죠. 또 그거를. 그건 예. 서로 나눠서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네. 화가 나면 무슨 말을 못해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화가 나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 그건 지키셔야 되고. 그러니까요. 아까 이제 시민분이 한 분이 그러셨는데 내 즐거움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상대적으로 이 남편분은 즐거움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낮은 분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남편을 통해서 내 욕구를 충족을 하려고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살아보니까 한 3년 살아보니까 우리 남편은 이런 사람인 것 같으면 남편을 통해서 충족시킬 수 없는 욕구는 내 스스로 방법을 찾아야죠. 언니 세대 있잖아요. 그죠? 자매. 만나가지고 실컷 수다도 좀 떨고 요즘 봄에 얼마나 좋아요. 정신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진다고 그러니까 나가서 네네. 꽃도 좀 한번 보고 햇볕도 좀 쐬고 그죠? 뭐 큰 돈 안 들이더라 조그만 뭐 예를 들면 머플러라든지 네. 립스틱이라도 자기를 위해서 뭔가 즐거움을 찾는 노력도 함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부가 너무 달라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예. 그렇죠. 이제 다르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네네. 예, 그 다음에 요거를 어떻게 좁혀갈 것인가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좁힐 때 네. 비난하는 얘기보다는 요청하라. 그러니까 비난하지 말고 요청하세요라는 얘기를 네네. 자꾸 드리는 이유가 비난을 하면 감정이 상해버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방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감정이 또 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어차피 내가 비난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정말 이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맙다는 이야기를 좀 해보라고 좀 얘기하고 싶어요. 아내분에게요? 예. 네.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일해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못했는데 참 고맙다. 당신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옆에 이렇게 지켜줘서 고마워. 그러니까 고마운 마음에 대한 표현을 좀 해주면 그래서 여자는 사랑받고 있다라는 감정이 중요하고 남자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훨씬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성에게는 고맙다라는 표현, 우리 남편이 아내한테는 사랑한다라는 표현, 이런 것들을 좀 충족시켜주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여유가 생겨요. 마음이.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더욱더 행복한 가정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여러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계신 분들도 많은 힌트 여기에서 얻으셨길 바라겠고요. 가정경영연구소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오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